예, 안녕하세요. 정신과 일타 강사입니다. 저는 정신과 전문이고요. 현재 세종에서 정신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요,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누구나 한 번씩은 겪어봤을 만한 증상인데요. 바로 불면증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PD님은 불면증 한번 겪어보신 적 있으실까요? 잠이 안 오는. 예, 잠이 안 오는 거. 가끔씩 한 번씩은. 가끔씩. 그렇죠. 이게 한 번도 안 겪어본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누구나 한 번씩은 겪어보는데 저희가 진료 보는 환자분들 중에 상당 부분이 이 증상 때문에 오시거든요. 수면이 이게 시작이 안 되는 경우도 불면증이라고 하고요. 유지가 안 되는 경우, 예를 들어서 막 일찍 깨는 경우도 있고 중간중간에 막 일어났다가 다시 자는 경우, 이런 경우도 불면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. 불면 장애라고 할 정도면요, 일주일에 한 3번 정도, 그 다음에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우리가 불면장애라고 하는데, 이게 보통 한 10%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 불면증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? 어떻게 하냐면요, 첫 번째는 우선은 그냥 지켜보시면 됩니다.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켜보시면 대부분은 그냥 좋아지시고요. 보통 이제 우리가 시차 적응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. 유럽 여행을 간다든지 미국 여행 갈 때, 이럴 때는 그냥 시간이 다 해결을 해줍니다. 그리고요, 언제 그러면 병원을 방문해야 되냐면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을 좀 주고요, 일주일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주일에 3회 이상, 그리고 3개월 정도 계속 지속된다, 그리고 내가 다음날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다 하시면은 병원을 찾아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불면증도 원인이 있겠죠. 원인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. 첫 번째는 외부적인 환경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. 우리가 시차 적응 아까 이야기했고, 그 다음에 층간소음 요즘에 굉장히 문제죠. 이런 것 때문에 불면증 오시는 경우도 많겠죠. 그 다음에 생활 습관도 요즘에 문제입니다. 청소년들은 게임을 많이 하고요. 요즘 노인분들은 좀 유튜브 시청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하시다 보니까 불면증 일으키는 경우가 있겠죠. 그리고 이제 신체적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. 통증이라든지요, 비만도 마찬가지고, 수면 무호흡증,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경우,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든지 비뇨기과 질환 같은 경우, 그 다음에 호흡기 질환 같은 거 있는 경우에는 또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요, 또 약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.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한데, 다이어트 약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리고 다이어트 약 드시고 나서부터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. 또 보통 저희가 많이 쓰는 ADHD 약들, 그 다음에 카페인 같은 거, 술도 마찬가지고요. 또 흡연 같은 것도 사실은 좀 불면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겠습니다.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. 감기약 드실 때 있죠. 환자분들 감기약 많이 드시는데, 감기약 성분 중에서도요, 불면증을 일으키는 것도 좀 있으니까 이것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우리 이제 신경외과나 정형외과 가시면은 통증약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. 이것도 불면증을 일으키는 약물들도 있으니까, 혹시 내가 어떤 특정한 약을 먹고 나서 불면증이 일어났다 하면 꼭 의사 선생님하고 좀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요, 또 정신과적 질환도 있겠죠. 보통 이제 스트레스성 장애, 안 좋은 일을 겪었을 때, 우울증, 불안장애 같은 경우, 또 이게 어떤 게 있냐면요, 하지불안증후군이라는 게 있거든요. PD님 하지불안증후군 들어보셨어요? 이게 어떤 거냐면요, 다리 막 잠자려고 하는데 다리가 꿈틀꿈틀 거리거나 다리가 저리거나 벌레 기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이게 생각보다 흔한 병인데, 이런 경우에도 이게 좀 불면증의 큰 원인이 됩니다. 우리가 그 다음에 좀 기면증 같은 거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낮에 푹푹 쓰러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이 기면증 같은 경우도 사실 저녁에는 또 불면증의 또 원인이 됩니다. 근데요, 이게 많은 원인이 있는데요, 그 중에서 가장 흔한 거는요, 우울장애, 불안장애, 그 다음에 약물, 그 다음 하지불안증후군, 이 4가지가 굉장히 좀 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도 이제 환자분들 오시면은 이 4가지가 아닌지 먼저 좀 체크를 하고, 다른 신체적 질환 같은 것들도 체크를 해서 우선은 원인이 있으면 제거를 하는 게 먼저겠죠. 노인 같은 경우는요, 또 이런 원인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. 나는 약 먹는 것도 없고, 그 다음에 우울하거나 불안하지도 않고, 그 다음에 어디 아픈 데도 없는데 잠이 안 온다, 이런 분들 많거든요. 보통 연세가 한 70세 넘어가시는 분들에서 이런 증상들이 많이 생기는데, 요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노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요, 이제 불면증 치료를 한번 해야겠죠. 불면증 치료는 어떻게 할 거냐면, 보통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.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우선은 제거 가능한 원인이 있으면 제거하는 게 원칙이고, 동반질환, 아까 말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있으면 그걸 같이 좀 치료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. 그리고요, 저희한테 찾아오시는 대부분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냥 지켜보거나 생활 습관 교정하거나 정도는 안 되고,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. 그러면 약은 어떤 걸 좀 써야 될까요? 약은 먼저요, 의존성이 없는 약을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. 예를 들어서 멜라토닌이라든지, 그 전에 제가 또 유튜브 영상 한번 올렸던 트라조돈 같은 경우, 독세핀 같은 경우, 쿠에티아핀, 이런 약들이
약들이 의존성이 없는데 이런 약들을 먼저 쓰는 게 좋은데요. 그러면 의존성이 없는 약을 쓰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다 요거 쓰지 왜 다른 거 쓸까요? 이런 약들이 또 부작용도 좀 있거든요. 뭐 과진적이 너무 좀 졸리거나 아예 좀 효과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약이 잘 안 듣거나 좀 부작용이 생기면 다음에는 보통 수면 안정제를 많이 투여합니다. 수면 안정제 같은 경우는요, 뭐 저용량 같은 경우에는 뭐 의존성도 거의 없으니까 아주 문제가 되진 않고요. 그리고 이제 졸피뎀 같은 수면제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좀 투여하는 걸로 하는 게 좀 좋습니다. 이거는 좀 의존성도 굉장히 좀 심하고 가끔씩 행동장애 같은 좀 부작용 같은 것도 생기거든요. 이게 졸피뎀이요, 먹고 나서 갑자기 막 음식을 많이 먹었는데 내가 기억이 안 난다. 뭐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해서 사용해야 되겠죠. 환자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수면 안정제보다는 졸피뎀 같은 수면제가 효과가 있겠지라고 오해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으니까 그 환자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환자분들이 굉장히 좀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. 불면증이 있다면 약을 먹는 게 나을까요? 안 먹는 게 나을까요? 이제 안 먹는 게 좀 낫지 않을까? 안 먹는 게 나을 것 같다. 제가 그걸 좀 정해드릴게요. 이게 연구 결과가 있는데 수면제라든지 수면 안정제가 치매를 유발한다는 연구가 논란거리가 좀 있습니다. 무슨 논란거리가 있냐면 어떤 연구에서는요 치매가 좀 유발되는 것 같다, 어떤 연구에서는 치매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 같다, 이렇게 논란거리가 좀 있거든요. 결국에는요 상관관계가 있다, 치매가 좀 유발된다라고 하는 연구들을 보면은 수면제나 수면 안정제를 굉장히 고용량을 쓰거나 아니면 그걸 장기간 썼을 때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, 단기간에 썼을 때는 영향이 없는 것 같다라는 게 보통 이제 연구 결과인데 이게 불면증하고 치매 발생의 연구 결과도 굉장히 많습니다. 불면증으로 인해서 치매가 유발된다는 연구가 굉장히 많거든요. 그리고 불면증을 방치했을 때 뭐 우울증도 생기고 불안장애도 생기고요,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같은 신체적 질환도 악화된다, 이런 연구도 많습니다. 그리고 이제 불면증 생기면은 우리가 다음날 뭐 업무라든지 학업하는 것도 좀 지장이 있겠죠.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결국 부득이하게 약을 먹어야지 잠 잘 줬다면 제 생각에는 그냥 약 먹고 주무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요, 불면증 환자가 가져야 되는 뭐 태도 같은 거 한번 이해가 좀 해볼게요. 잠 잘 자려고 하는 노력은요 오히려 불면증을 일으킵니다. 잠을 안 자고 그냥 맨정신에서 잠 안 자고 누워있는 경우 있죠. 침대에 누워있는 경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. 이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생각이 좀 많아지거든요. 아, 나는 왜 잠이 안 오지? 막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이게 문제고요.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잠은 나한테 오는 거잖아요. 우리가 잠이 온다는 표현을 쓰잖아요. 그러니까 잠이 나한테 스스로 오도록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어떤 태도가 제일 좋냐면요, 안 자도 안 죽어. 그냥 앉아도 안 죽으니까 괜찮아, 이런 태도가 가장 좀 좋습니다. 불면증을 못 받아들이시는 환자분들이 되게 많으세요. 그래서 노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것도 그냥 노화의 과정이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라고 그냥 받아들이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오늘은요 불면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. 불면증이 있으셔서요 굉장히 좀 고통받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냥 가까운 정신과 방문하셔서 한번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요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. 이제까지 정신과 일타 강사였습니다.